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움직인다. 좋은 사람이 결국 이긴다. 진심은 통한다. 그 말은 참 듣기 좋습니다.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이 세상에도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당신도 한 번쯤은 느껴보았을 겁니다. 진심으로 대했지만 무시당한 경험, 착하게 행동했지만 이용만 당한 기억, 공감하고 배려했지만 결국 손해본 자리. 그리고 반대로 조금 무서운 사람, 말없이 엄격한 사람,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리더가 되고 존경받기보다 건드릴 수 없는 존재로 남는 경우를요. 왜 착한 사람은 실패하고 무서운 사람은 성공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아주 오래전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대답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16세기 피렌체의 외교관이자 현실주의 정치 철학자 니콜로 마키아벨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두려움에 의해 더 쉽게 움직인다. 이 말은 수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고 수백 년 동안 권모술수의 철학자라는 오명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본다면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냉혹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피해온 진실을 직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질문 하나를 마주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두려움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마키아벨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권력의 철학자, 냉혈한 정치가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아간 15세기 이탈리아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지금처럼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 로마 같은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음모, 배신, 쿠데타, 권력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왕들과 교황, 군주들과 적대국 사이를 오가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눈앞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군주론을 쓴 것은 피렌체 공화국이 무너지고 자신이 실직한 후였습니다. 정치적 망명 상태에서 그는 자문했습니다. 왜 정치는 항상 실패하는가? 왜 착한 지도자들은 오래가지 못하는가? 왜 민중은 그렇게 쉽게 선동당하고 배신하는가? 그리고 그는 답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군주론 1프린치피, 역사상 가장 냉정하고 논쟁적인 정치 철학서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치에서 도덕은 선택이 아니다. 정치에서 필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바로 진실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강해져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함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며 사랑은 감정이지만 두려움은 계산이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군주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변덕스럽고 말은 바뀌기 쉽고 감정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두려움에 더 쉽게 반응한다. 사랑은 상대의 선택에 달렸지만 두려움은 군주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사랑은 존경을 담을 수 있지만 두려움은 질서를 만들고 때로는 혼란을 예방하며 무질서한 감정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마키아벨리를 이야기할 때 항상 권력의 철학자, 냉혈한 정치가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살아간 15세기 이탈리아의 현실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지금처럼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 나폴리, 로마 같은 도시국가들로 분열되어 있었고 그 안에서는 끊임없는 음모, 배신, 쿠데타, 권력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외교관으로 일했습니다. 왕들과 교황, 군주들과 적대국 사이를 오가며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정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눈앞에서 지켜본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군주론을 쓴 것은 피렌체 공화국이 무너지고 자신이 실직한 후였습니다. 정치적 망명 상태에서 그는 자문했습니다. 왜 정치는 항상 실패하는가? 왜 착한 지도자들은 오래가지 못하는가? 왜 민중은 그렇게 쉽게 선동당하고 배신하는가? 그리고 그는 답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군주론 1프린치피, 역사상 가장 냉정하고 논쟁적인 정치 철학서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치에서 도덕은 선택이 아니다. 정치에서 필요한 건 살아남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들어도 불편합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바로 진실을 마주할 때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는 단순히 강해져라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함은 감정이 아니라 기술이며 사랑은 감정이지만 두려움은 계산이다. 마키아벨리에게 있어 군주란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변덕스럽고 말은 바뀌기 쉽고 감정은 언제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간을 움직일 수 있을까? 그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보다 두려움에 더 쉽게 반응한다. 사랑은 상대의 선택에 달렸지만 두려움은 군주의 결정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마키아벨리가 말하는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경계를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사랑은 존경을 담을 수 있지만 두려움은 질서를 만들고 때로는 혼란을 예방하며 무질서한 감정을 절제하게 만듭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말한 두려움의 전략은 단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역사 속 가장 강력했던 리더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뤘는지를 관찰했고 그것을 철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 몇 명을 통해 두려움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vs 율리우스 카이사르. 가장 유명한 사례는 로마의 두 지도자 카이사르와 그의 후계자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로마 민중에게 사랑받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관대했고 개혁적이었으며 정적에게 자비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비는 반대자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결국 그는 브루투스를 포함한 원로원 의원들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분명히 말했죠. 적에게 자비를 베푸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목을 쥐어주는 것이다. 반면 아우구스투스는 달랐습니다. 그는 초반부터 정적을 숙청했고 반란의 씨앗을 싹부터 제거했습니다. 필요할 땐 잔혹했지만 통치에서는 안정과 질서를 제공했습니다. 결과는 그는 무려 40년간 제국을 다스렸고 신격화까지 되었죠. 이순신 장군 따뜻함과 두려움의 절묘한 균형. 조선의 명장 이순신 장군 역시 두려움의 전략을 정확히 이해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따뜻했지만 군율에 있어서는 단호했습니다. 명령을 어긴 자는 엄벌에 처했고 항상 지휘관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사랑받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속에서도 병사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죽음을 무릅쓰고도 명령을 따랐죠.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리더의 균형입니다. 사랑받는 동시에 두려움받는 것. 하지만 둘 다 가질 수 없다면 반드시 두려움을 택해야 한다. 스탈린과 이반 뇌제 공포 그 자체가 통치 도구. 반대로 공포 그 자체를 권력의 수단으로 삼은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탈린입니다. 스탈린은 두려움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정적뿐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숙청했습니다. 공포를 일상화했고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었죠. 마키아벨리는 그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치게 증오받으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스탈린은 그 균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고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두려움은 권력을 유지하게 하지만 증오는 반란을 만든다. 마키아벨리는 두려움을 조성하되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공포는 통제되었을 때만 유효한 도구라는 뜻입니다. 현대의 CEO, 정치인들, 이 전략은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계적인 CEO 중 일부는 카리스마가 아닌 두려움으로 조직을 장악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직원들에게 무서울 정도로 완벽을 요구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에서 보면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품과 비전에 있어선 절대 타협하지 않았고 결국 세계 최대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앨런 머스크 역시 유사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서라면 부서를 하루아침에 해체하기도 하고 따라올 수 없는 사람은 남기지 않는다는 철학을 가감없이 드러냅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그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이 능력을 이끌어내고 조직을 움직이며 결과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역사 속 리더들의 예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증명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감정이고 두려움은 권력의 기술이다. 마키아벨리는 사랑과 두려움을 비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실제로 어떻게 두려움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통제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놀라울 만큼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말한 핵심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조건에 따라 변하지만 두려움은 체계와 구조 속에서 지속된다. 그렇다면 두려움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벌은 공적이어야 한다. 첫째로 마키아벨리는 강조합니다. 처벌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명확한 경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주가 실수한 신하를 조용히 꾸짖는 것보다 한 명을 공개적으로 벌함으로써 다른 수백 명의 복종을 얻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질서와 경계의 선을 시각화하는 과정입니다. 이 전략은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컨대 기업 조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징계는 몰래 주는 경고장이 아니라 공개적인 강등이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좌천입니다. 그것은 조직 내 무언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알겠지? 포상은 예측 가능하게, 처벌은 예측 불가능하게. 둘째, 마키아벨리는 다음과 같은 역설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포상은 예측 가능할수록 신뢰를 주고, 처벌은 예측 불가능할수록 효과가 크다. 사람들은 보상을 받을 때는 논리와 공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처벌은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있어요. 두려움이 지속된다는 것이죠. 이를 마키아벨리는 조용한 긴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군주가 매번 분노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분위기만으로도 사람들은 함부로 넘지 못하는 선을 만들게 됩니다. 두려움은 존경과 연결되어야 한다. 마키아벨리는 절대 두려움을 잔인함과 동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명확히 경고합니다. 너무 잔혹한 군주는 증오를 부른다. 증오는 곧 반역으로 이어진다. 그는 군주가 두려움을 조성할 줄은 알아야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존경은 자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처벌, 일관된 통치,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정치와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상사라 해도 그가 공정하고 유능하며 결과를 만들어내는 리더라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가 말한 사랑받는 것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더 낫지만 증오받아선 안 된다는 균형의 철학입니다. 처음에 단호해야 후에 온화해질 수 있다. 마키아벨리는 새로 임명된 지도자나 군주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합니다. 처음에 모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이후에는 점차 온화함을 베풀어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초기에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그 지도자의 기준과 경계를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부드럽게 대했다가 나중에 단호해지는 것은 오히려 반발과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임기 초반, 지도자들은 종종 강한 개혁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처음엔 손해를 보더라도 기준을 세워야 나중에 권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원리를 치밀하게 연결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두려움이란 단지 공포심이 아니라 질서와 생존, 통제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랑은 유지되기 어렵고 감정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지만 두려움은 시스템처럼 설계하고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6세기 피렌체는 정치 암투와 배신, 살육이 일상이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태어난 두려움의 철학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더 이상 왕궁이나 전쟁터가 아닙니다. 바로 회사, 학교, 정치판, 심지어 일상 속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마키아벨리즘의 원칙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더 세련되고 조용하게 작동할 뿐이죠. 회사에서 사랑받는 사람 vs 무서운 사람, 조직 내에서 좋은 사람, 즉 항상 웃고 다정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초반엔 분명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사람은 점점 더 많은 일, 더 어려운 부탁, 더 많은 책임을 떠맡게 됩니다. 심지어 불만을 표하면 왜 그래? 너 평소에 착하잖아. 하는 말로 부드럽게 압박받기도 하죠. 반면 무서운 사람, 쉽게 싫은 소리를 하고 기준이 명확한 사람은 처음엔 경계 대상이지만 점점 그 사람한텐 함부로 못하지 라는 조용한 존중의 분위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점은 사람들이 사랑을 요구하지만 두려움은 스스로 조절한다는 점입니다. 마키아벨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자를 시험하려 들지만 두려운 자 앞에서는 자기 검열을 먼저 한다. 정치는 언제나 마키아벨리적이다. 현대 정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을 아무리 잘 펴더라도 부드러운 이미지만 강조하는 지도자는 위기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면 조금 거칠더라도 원칙을 관철시키는 단호함, 저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경계심을 주는 리더는 위기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론은 때때로 그들을 비난합니다. 권위적이다. 너무 차갑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권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두려움을 키울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증오받지는 말아야 한다. 오늘날 그 균형을 잘 맞춘 리더는 강하지만 미움받지 않고 단호하지만 공정하며 조용한 권위로 사람을 움직이는 유형입니다. 일상 속 인간관계에도 작동하는 마키아벨리즘. 사람들과의 사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서 지나치게 착한 사람은 종종 이용당하거나 소외됩니다.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반면 처음부터 일정한 선을 지키고 자기 원칙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편하지는 않아도 반드시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통치자가 아니라 인간관계 전체의 원리로 봤습니다. 사람은 상대의 친절보다 경계를 먼저 파악하고 그 경계를 넘기 전까지는 자신을 조심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 학교, 가정, 커뮤니티 어디서든 작동하는 무언의 질서. 학교에서도 착한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호감을 얻지만 반대로 수업 통제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자꾸 한계를 시험하려 들죠. 반면 무서운 선생님, 말은 없지만 눈빛이 무섭다는 말이 나오는 선생님은 아이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오히려 안정과 질서,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친절은 때때로 경계 없는 방임으로 변질되며 결국 권위가 무너집니다. 두려움은 꼭 나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 공포, 나쁜 것. 이 공식이 머릿속에 자리하고 있죠.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말한 두려움은 그런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가 유지되고 존중이 존재하며 서로가 선을 넘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구조적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리더십에서, 조직에서, 관계에서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마키아벨리를 흔히 냉혹한 권력지상주의자로 오해합니다. 사람을 속여라. 두려움으로 다스려라. 필요하다면 배신도 하라. 하지만 이런 해석은 그의 철학을 절반만 읽은 것에 불과합니다. 마키아벨리는 단 한 번도 잔인함 그 자체를 미덕이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두려움을 택하라. 단, 증오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바로 단, 증오받지 말라. 이 단 하나의 조건이 마키아벨리 철학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축입니다. 두려움과 증오는 다르다. 두려움은 사람을 통제할 수 있게 하지만 증오는 결국 반란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존재에게 순응하지만 그 대상이 미움의 감정까지 유발한다면 기회가 생길 때 반드시 반격하거나 복수하려 듭니다. 마키아벨리는 이것을 리더의 생존을 위협하는 최악의 조건으로 봤습니다. 군주는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증오는 반드시 피해야 한다. 증오받는 자는 언제든 배신당할 준비를 해야 한다. 공포는 통제되면 질서가 되지만 과하면 파괴를 부른다. 마키아벨리는 지속 가능한 두려움을 말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인식은 있어야 하지만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혐오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은 즉각적이되 잔인하지 않게. 처벌은 공적이되 필요 이상의 모욕은 주지 말 것. 사람들에게 이득을 주되 무한한 자유는 주지 말 것. 즉, 군주는 냉정하지만 합리적이어야 하고 단호하지만 잔인해서는 안 된다. 리더는 무섭지만 유능해야 한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런 리더를 봅니다. 말을 아끼지만 결정은 단호한 사람. 타협은 잘 안 해도 결과는 내는 사람. 가까이 가기는 어려워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리더는 종종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마키아벨리는 리더에게 필요한 감정은 호감이 아니라 신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두려움과 유능함이 균형을 이룰 때 생깁니다. 부드러움이 통제력을 잃게 한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자비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경고를 남겼습니다. 군주가 지나치게 자비롭다면 질서는 무너지며 혼란이 찾아온다. 자비는 미덕이지만 그 자비로 인해 조직이 흔들리고 질서가 붕괴된다면 그것은 미덕이 아니라 리더십의 실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는 말합니다. 필요할 땐 잔인함도 미덕이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잔인함이 전체의 질서와 생존을 위한 것일 때만 그것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군주상은? 결국 마키아벨리가 그리는 이상적인 지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두려움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증오를 피하면서 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 냉철함과 인간적인 통찰을 동시에 갖춘 사람. 마키아벨리는 정치 철학자이기 이전에
인간을 깊이 이해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사람을 이상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고민한 것입니다. 그에겐 선량한 리더보다 끝까지 살아남는 리더가 더 중요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발달한 시대에 그런 권력 철학이 통하긴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철학은 지금처럼 불확실한 시대에 더욱 빛을 발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랑받는 사람보다 두려움을 조율할 줄 아는 사람에게 더 많은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와 권력은 여전히 두려움의 법칙을 따른다.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는 분명 과거 군주제와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벌어지는 권력의 게임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은 감성보다 결단력과 통제력에 좌우됩니다. 정당 지도자는 친화력보다 카리스마와 기강 장악력이 요구됩니다. 우리는 말로는 온화한 리더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위기의 순간에 따르는 리더는 위협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가 말한 대로입니다. 사람들은 평화로울 때는 사랑을 따르지만 위기일수록 두려움을 선택한다. 기업과 조직 속 마키아벨리즘, 직장 내에서 마키아벨리즘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회사의 리더가 너무 친절하면 만만한 사람으로 인식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은 점점 가볍게 취급됩니다. 반면 카리스마 있는 리더, 실수에 대해 단호하고 원칙이 확실한 리더는 때로 냉정하다는 평을 들어도 조직 내 질서를 유지하며 존중을 받습니다. 그 존중의 근거는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과 신뢰가 혼합된 구조적 영향력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결과를 만든다. 좋은 사람이 실패하는 구조. 오늘날 사회는 겉으로는 착함을 강조하지만 실제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감정을 통제하고 원칙을 지키며 필요한 순간에 냉정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은 관계에 얽매이고 결정을 미루고 자신의 가치보다 타인의 기분을 우선시합니다. 결국 그는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다 아무에게도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의 진짜 메시지. 사실 마키아벨리가 말하고 싶었던 핵심은 잔혹해져라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감정적이고 변덕스럽다. 사랑은 조건적이며 쉽게 사라진다. 존중은 결단력과 힘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리더는 살아남아야 한다. 그는 착한 리더가 아니더라도 질서를 유지하고 위협을 제어하고 공동체를 무너지지 않게 지킬 수 있는 리더를 좋은 지도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마키아벨리즘은 오늘도 작동한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마키아벨리즘을 목격합니다. 강한 말투 하나로 회의 분위기를 장악하는 상사, 말보다 결과로 신뢰를 쌓는 동료, 인기는 없지만 조직에서 핵심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마키아벨리의 말처럼 사랑받지 않아도 존중받고 따르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싫어하지만 동시에 그 질서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마키아벨리의 철학은 권력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경고장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불편할 수는 있어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키아벨리라는 불편한 철학자를 단순한 겉모술수의 대명사가 아니라 인간 본성과 권력의 본질을 꿰뚫은 현실주의자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냉혹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을 말한 것이지 냉혹한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랑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두려움받기를 원하는가? 우리는 누구에게 끌리는가?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친절한 사람에게 끌리지만 무게감 있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다정한 사람에게 기대지만 결정할 줄 아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말이 통제력을 가진 사람을 존중합니다. 이 모순된 욕망 속에서 우리는 결국 사랑보다 두려움 섞인 신뢰를 따르게 됩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 어른이 된다는 것, 누군가의 상사가 되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고 누군가의 파트너가 된다는 건 단순히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하고 그 결정이 때론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해야 합니다. 사랑받으려는 마음에 모든 사람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 보면 내 자리는 흔들리고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혼란만 남습니다.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모두에게 친절한 리더는 결국 누구에게도 신뢰받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우리 삶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선 긋기와 원칙, 단호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을 남용하고 위협적으로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리더십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동시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어렵기 때문에 진짜 리더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 균형을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은가? 아니면 존중받고 싶은가?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가?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남긴 것. 마키아벨리는 현실은 아름답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더 똑똑해져야 한다고, 더 냉정해져야 한다고, 무엇보다 더 책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랑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인간 본성을 경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립니다. 사람은 감정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조와 힘에 따라 움직인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이 질문을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당신은 조직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너무 착해서 무시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을 주지 못해서 책임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한 사람이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말했듯 사랑받는 사람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배신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사람, 자기 원칙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사랑과 두려움, 이 둘 사이에서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나요? 그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마키아벨리처럼 당신도 단단한 현실주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철학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